네, 조코노미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경재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 이 케이블 방송 출연을 하고 있는데 방송 준비가 굉장히 좀 많이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느라 영상 녹화에 소홀함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사과를 드리고요. 이제는 제가 어느 정도 자리가 좀 잡혔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꾸준하게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대북 관련주들 좀 준비를 했는데요. 대북 관련주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시황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국내 증시 8거래일 동안 하락이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왔지만 지난 금요일 다시 또 하락이 나왔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우려가 나왔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자면 우선 미국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외국인들이 59조나 매도를 하면서 다소 많은 자금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런 계기를 좀 살펴보게 되면 환율적인 부분이 있는데, 자, 이 환율적인 부분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1,100원을 넘지가 않았습니다. 1,100원 넘지 않았던 환율이 지금 현재 1,179원까지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단기간적으로 좀 크게 상승을 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나. 또 그 이면에는 백신과 좀 연관이 있는데요. 국내 백신 접종률이 사실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좀 많이 적죠. 현재 유럽의 경우 또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부스터샷, 한마디로 mRNA 방식의 백신과 또 다른 유형의 백신을 접종을 하면서 그 백신의 성능을 조금 더 극대화한다라는 게 부스터샷인데, 현재 국내에서는 1차 접종이 70%는 됐지만 2차 완료까지는 아직 70%가 채 못 되고 40% 정도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4차 유행까지 올라오면서 하루 1일 확진자가 4자릿수가 육박했죠.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외국인들로 투자 심리를 조금 위축시켰던 부분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일 이 모더나가 101만 회분이 국내에 도착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오늘 좀 코스닥에 좀 적극적인 매수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장 시작 전만 하더라도 179원까지 1179원까지 환율이 좀 급등을 했었지만 이 장이 끝난 이후에는 1172원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 좀 염두를 해둬야 되고요. 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6일날 한미 군사 훈련이 끝나는 이슈도 있지만 또 한국은행에서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금리에 대한 발표도 있고요. 또 27일 미국의 경제 지표에 대한 발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사실 눈치 보기 장세의 흐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선 3일 전 뉴스입니다. 자, 이산 가족 상봉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남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이런 화상을 통해서 이산 가족을 준비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이런 일자는 추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시면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 계기가 좀 잘 협상이 돼서 그런 가족분들이 다시 한번 화상으로나마 좀 만나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좀 들고 와봤고요. 또 두 번째 이슈는 오늘 발표된 뉴스인데요. 이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는 북한의 적대적인 훈련이 아니라 두 나라 간의 안보를 가지고 있는 방어적인 성격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남북에 대해서 인도적 협력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인도적 협력 지원은 간단한 의약품과 또 밀가루 이런 부분을 식료품을 좀 지원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대북주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넘어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북 관련주라고 한다면 많은 종목들이 있죠. 우선 대북 철도, 그리고 남북 경협주, 또 한때 금강산 여행을 했던 대북 관광, 그리고 시멘트,
뭐 사료, 여러 섹터들,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신석재를 좀 준비를 했던 이유는, 한때 일신석재가 이 대북주, 대장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번 대장을 했던 종목은 이후에도 대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승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오늘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일신석재입니다. 자, 일신석재 보시게 되면 사실 앞서 말씀도 드렸지만 국내 증시가 계속된 8거래일 동안 하락이 나왔고,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는 가운데서도 대북 관련주들은 이 한미훈련으로 인한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한 차례 조정은 나왔지만, 지수가 빠질 때에는 오히려 바닥을 좀 다져주면서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과거에도 보시게 되면 2,400원대 라인들을 좀 지지선의 역할을 하면서 반등이 한번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2,400원대 가격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한 차례 또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북 관련주의 경우에는 비중을 크게 매수하시기보다는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길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에서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일 날 한미 훈련이 끝납니다.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대북주는 26일 이후 조금 더 상승이 나오고, 또 26일 이후에 지금 현재 끊어진 남북 간의 통화가 다시 연결이 된다면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비중이 강하신 분들이라면 2,400원대는 손절 라인으로 반드시 잡으셔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저와 마찬가지로 좀 길게 보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대북주는 북한과 국내 이런 정치적인 악재만 아니라면 굳이 손절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1차 매도는 대략적으로 2,700원대 부근, 2,760원대 부근으로 보이는데, 자, 2,700원으로 제가 잡은 이유는 21선이 현재 안착이 되어 있는 가격대가 2,700원 부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차 고점 매물대로 보이고요. 또 이런 가격대를 좀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와준다면 3,000원대에서 3,200원대까지도 상승도 할 수 있겠지만, 자,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겠죠? 이상가족 상봉이 확실하게 된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련 동종목에서 좀 좋은 호재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준비한 종목은 아난티란 종목입니다. 자, 일신석재와 아난티 두 개 다 대북 관련주인데요. 자, 아난티도 준비한 이유는 사실 일신석재가 상승이 컸던 만큼 하락도 크고 등락폭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아난티 경우에는 사실 등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급등락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접근하시기에 또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아난티 관련해서는 현재 만원대 부분, 또 혹은 만원대 조금 이하적인 부분이 바로 8,800원대 가격선인데, 8,800원까지는 제가 봤을 때 이탈을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만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과 하락, 행보를 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난티란 종목도 우리가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래서 좀 준비를 했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수가 하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기 평선 어떻게 되죠?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추세가 상승하고 있죠. 자, 주봉의 흐름도 한번 보신다면 상승 이후 하락이 됐지만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차트가 어떻습니까? 단기 평선이 정배열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장기 평선을 골드 크로스 하게 되면 주가의 상승도 더 크게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만원 이탈된다면 뭐 비중이 크신 분들은 좀 손절을 하시고요.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조금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가 매수도 좀 많이 고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1,300원대나 1,400원까지 단기적인 조정이 온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수는 내일 시초가에서 매수를 좀 하시면서 1,400원까지 하락이 된다면 추가 매수도 좀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1차적인 매도는 저는 11,000원대, 11,600원 정도는 충분히 좀 도달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이런 가격대를 충분히 돌파를 해준다면 12,000원 부근까지도 단기적으로 좀 크게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차트를 좀 길게 해서 보시게 되면 주봉으로 보는 게 좋겠죠, 깔끔하게. 자, 주봉의 역할을 좀 보시게 되면 현재 단기 고점이 12,450원에 있습니다. 이런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그 상단으로는 15,000원 부근까지도 열려 있고, 또 아난티란 종목은 과거 한 차례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3만원대 가격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만큼 탄력이 좋은 종목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3만원까지 가냐 안 가냐에 대한 문제는 우선 12,000원 돌파를 하고 15,000원 돌파를 한다면 그렇게까지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되면 주가가 다소 고점의 형태로 흘러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12,400원 우리가 목표 가격으로 좀 잡아보고요. 그래서 이 가격이 돌파가 되면 15,800원 한번 2차 목표로 잡으면서, 이후에는 뭐 추세 매매 좀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비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족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좀 전달해드리고, 그러면서 수익도 좀 챙겨드릴 수 있는 그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사실 주식은 비중을 크게 하셔서 뭐 한탕 크게 큰 수익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런 매매를 좀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준이 있다면 스스로 알아서 하시면 좋지만, 개인적으로 기준이 없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손절 가격은 반드시 좀 지켜주시고, 이후 우리가 계속 웃는 얼굴로 영상을 제가 좀 업로드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